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허가된 노른자 땅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땅으로 인생을 바꿔드리는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강남은 놓쳤어도 새만금은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이 제목으로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드네요. 일단은 강남 자료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니까 강남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위성으로 로드뷰를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많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더니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송도를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겠다. 부산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부산보다도 송도가 좀 예를 들기 좋겠다라는, 그리고 세종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는데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기 때문에 한번 송도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의 투자 컨설팅 방법, 자문의 방법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토지 투자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 개발 단계에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이 있고요. 지금 아니어도 언제든지 제가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정도 더 만날 수 있는 땅이 있고요. 지금 아니면 못 만나는 땅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우선순위 중심의 기간 대비 수익률, 고객님은 길게 볼지 몰라도 저는 단타로 수익이 되는 부분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갖고 가면서 고객님의 투자 목적과 기간과 수익률을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입지의 노른자 땅,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타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입지의 노른자 땅을 확보해야 되는 그 귀하고 희귀한 희소한 그 땅을, 그 노른자 땅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공해드리는 게 저의 일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 목적 대비 수익률 대비 기간 대비 이거를 분별해내고 그 우선시 되는 최고의 물건을 추천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희소성이라는 원칙, 입지에 대한 원칙은 정말 어떤 말씀을 해도 전 양보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고객님에게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건을 분석하고 그 물건을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귀하고 희소한 거, 지금 아니면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는 지금 아니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또 일생일대에 이런 땅에 이런 조건, 이런 땅 이런 조건들은 뭐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노른자 핵심 요충지의 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개발이 됐을 때 평당 5천 1억 갈 수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 구입하지 못하면,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소액으로 물론 그 공부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소액이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의 마인드와 관점과 또 등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좀 아셔야 하는 거고요. 입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더라도, 경험이 없더라도 그 공부를 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계실 때는 또 가능하고, 또 그게 시대 타이밍을, 시대의 그 트렌드를 읽고 있으면서 국제 정세, 국내 정세도 다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산업의
직업의, 일자리의, 산업의, 기술의 이런 축들이 변하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자시할 수 없는 선진국 미국은 어떤 식으로 그 나라의 자산을 운영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꾸려가는지, 그런 구조, 본질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 투자해서 모르는 만큼 그 일부분을 빼고 생각하면 할수록 리스크는 커지는데, 그때는 절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가장 큰 차이는 종합적인 리스크를 다 분석해서 최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 수익을 최대한 안전하게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입지의 조건, 타이밍에 맞는 그 물건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강점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투자하고 가보지 않는 거, 경험해보지 않은 거, 가지 않는 거, 사보지도 개발지 토지 투자도 안 해봤고, 단타도 해보지도 않았고, 중장기 투자도 해보지 않고, 장기 투자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모르는, 그리고 또 건축을 해보지 않은 분, 건축용지를 사보지 않은 분, 중심권의 땅을 사보지 않은 분들이 또 모르는 거, 그리고 변두리 땅을 사고 중심권의 땅을 샀을 때 이 비교의 이 차이를 경험하신 분, 그리고 길 하나를 두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똑같은 논인데 도시지역 중심권 논과 외갓집 변두리의 논이 어떻게 다른지, 전밭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들은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예외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또 소액이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규제를 되게 많은 것들에서 하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금액도 적은 데다가 규제하는 게 너무 많으면, 또 경험치도 너무 없으면서 이론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 어떤 들은 내용으로 분별을 하고 그게 다 있냐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이제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데, 그 또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안 한 것보다 뭐든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 그때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는데, 그 시도 자체까지 하지 않으면 그 투자에 대한 이거를 결국은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인생에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갖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궤도에 올려놓는 그 구조로, 그 시스템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있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투자는 바로 되게 많은 분들이 경제를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넣어놔서는 이거 손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냥 이 돈이 그대로 지켜지고 안전하게 넣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손실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대부분 금융 쪽에 돈을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놓고 보험에 넣어놓고 이거 자체가 손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평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다라고 넣는 거만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경제의 흐름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하진 않더라도 그런 시장들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준비거든요. 지금 710 대책이 나오면서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또 상황이고, 또 그런 이걸 양도하자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증여를 하자고 하니까 증여세는 조금 나오는데,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증여를 할 거를 대비해서 또 23번째 또 대책이 또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좀
정말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대출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에요. 하나에서 펑크가 나면 이제 도미노 현상들이 오는데, 이게 어찌하든 연준에서 2020년도까지는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전까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가 아주 황금의 시기예요. 2023년도 전까지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이때 어떻게 나의 자산을 계획을 짜냐가 정말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이런 것을 전문가와 컨설팅을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한다라는 건 아주,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관점으로서는 아주 위험하다. 이건 컨설팅비가 얼마가 되든지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서 빨리, 요즘엔 폐업도 폐업 컨설팅을 받는 게 돈을 최대한 오히려 돈을 벌면서 폐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폐업이라는 자체에 감정적으로 거기에 쏙 깊이 파고들고 있다 보니까 멘붕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솔직히 더 많은 손실을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략적으로 지금은 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할 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부터 자산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젓가락이며 집에 어디 무엇이 있는 것까지 저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다 처리를 한 상황이고, 이 토지에 대한 컨설팅만 받고 토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담들만 진행하신 분들은 또 그 단계에 맞게끔 진행을 하신 거고, 그건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픈하지 않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더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미 했는데 그거를 얘기 드리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분이 정말 좋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아니고 어떤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기분 나쁘다 좋다 보다는 이런 것도 있나?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쪽을 또 공부하고 이렇게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삼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다수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 분에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해도 그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분한테는 조언을 하되,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조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 너를 미워할까 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많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돌려서 말을 참 못해요. 그런 성격에다가 직설적으로 빨리빨리 얘기해요. 그건 왜냐면 저도 시간이 없지만 고객한테 시간이 없어요. 나쁜 것으로 더 빨리 저는 얘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을,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걸 이쁘게 포장해서 돌려서 전 좀 약간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참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아주 조리 있게 이쁘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뭐 머리로 계산하고 얘기하고 이런 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맞는 건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외적인 것들은 변수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좀 변수를 가질 수 있지만 원칙에서 제가 정석을 벗어나서 투자를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가 저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또 고객님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라는 전문가에게 저를 신뢰하고 맡긴 제가 해야 하는 제의 사명감이지 고객이 그것까지 이해해주고 몰라주고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때가 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송도를 갖고 예를 들 건데요. 어떤 분이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글을 쓰는 의도를 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일을 안 하시는 분은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데 저의 정보가 필요해서 보신 단순 고객은 아니었어요. 그 글의 내용들이.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 어떤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치 전문가들이 많은데 뭐 본인만 뭐 아는 양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차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은 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저는 항상 영상에 원칙을 강조를 하지 나머지 변수에 대한 분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한 것은 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원칙과 정석에서 벗어나서 투자가 잘 된 적이 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되씹고 했던 건 바로 이 희소성, 투자는 희소성이에요. 생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것. 부동산에서도 절대적인 가치, 생산이 불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절대 가치는 바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흔한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희소하면 희소한 땅일수록 거기에서도 그 희소한 땅 중에서 또 입지를 분석하고 요충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그 입지의 용도의 땅이라는 것, 조건을 갖춘 땅이다, 노른자 땅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서 명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명당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고? 아니다고 얘기하는 그 또한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경솔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사례가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고요. 다시 일단 기간 대비 그 투자하는 지역의 타이밍, 개발 단계에 따른 투자 타이밍, 그 지역의 타이밍에 따른 전략적인 투자 방식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그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 맞추고 내 타이밍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춘다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맞춰야 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좀 드렸죠. 새만금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요. 항상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그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 이미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신도시에서 신도시 지역이 선정이 되고 그 핵심 도로의 국토부에서 내주는 도로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내는 도로가 핵심으로 축으로 신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 축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그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거지들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상권들이 형성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새만금의 타이밍이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투명해서 좀 안 보여요. 여기, 죄송해요. 여기 이제 나왔네요. 이건 그 전에 제가 좀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지도를 한번 펴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세종인데요. 세종을 먼저 예를 들까요? 이제 송도를 한번 송도를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역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쪽이 구도심인 거예요.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있게 해드려나? 여러분들도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을 통해서 한번 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현재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지적 편집도,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용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부분 지구 단위로 이렇게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개발되는 땅들, 이렇게 용도가 다 개발 계획이 돼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투자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이게 지정이 되기 전에 타이밍에 국가가 핵심 도로를 내주는 축으로 또 개발 계획을 먼저 알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단계입니다. 보통 개발 회사들이 이런 땅들을 사서, 여긴 매립지였기 때문에 그건 좀 상황은 틀리지만 다양한 경우 수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개발지 지구 단위로 개발돼서 그 타이밍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투자 지역에 따라서 입지마다 그리고 구리마다의 또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아셔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면 이렇게 도시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송도 역세권의 도시개발구역도 또 표시가 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됐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구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이 축으로 해서 이 밑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새만큼이 2단계가 아니에요. 그 전 단계죠.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금 핵심 도로들을 2023년도까지 내부 도로들이 또 외부 도로가 내부에 인접되어 있는 도시 지역까지 그 도로가 형성되는 게 202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적편집도를 한 건 용도를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용도에 대해서 개발되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 스카이뷰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2008년도에 개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성으로 보시게 되면 개발 계획들은 자리를 잡아 있는데 보시게 되면 도로들이 안 나 있어요. 이렇게 도로 계획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데가 다. 그리고 황토색이잖아요. 지금 토목공사들, 바닥공사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메인 도로들은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도로를 수구를 보셔야 돼요. 이 구도심에서 연결되는 도로인 거예요. 구도심에서. 이 구도심에 현재 있는 도로예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한 도로가 먼저 생기죠. 항상.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 도로도 이게 구도심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고, 여기 점선 들고 있는 것들이 계획도로들은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키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 인천 고속도로 인천대교에 대해서 개발계획, 여기 아트센터 대교, 이런 센터교 같은 것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안 나 있어요. 2008년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까지 지금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사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공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더 보시게 2.9년도가 되니까 도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비어있던 곳이 연결이 됐죠. 또 보실게요. 그러면 2010년도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센터교가 생겼죠. 여기도 지금 대로가 다 이미 아스팔트가 다 깔려서 차선까지 싹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 보여지시잖아요. 자, 여기를 볼게요. 이게 도시개발 계획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 보면은 없습니다. 자, 이 대교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 대교가 생긴 게 한번 잘 보시면 2009년도에 생겼어요. 금방 생겼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대교가 생긴다라고 표시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근데 1년 사이에 봐보세요. 지금 뭐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공사 끝난 거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들을 지금 주택공사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9년도 보니까 바로 이 라인 선상으로 도로가 바로 개발된 것들이 보시죠. 대교가 바로 형성된 것들이.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 사람 제가 주거지가 단타로 할 때 주거지를 먼저 해야 한다. 투자 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단타를 먼저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를 보셔도 돼요. 2008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 말고 내부 도로들은 개발이 아직 도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나 있는 축으로 먼저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도로가 나고 자 보시게 되면 이쪽을 한번 보시게 2008년도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형성이 됐죠. 여기 보면 2009년도 한번 볼게요. 그러게 되면 도로나 이 주거지 중심으로 형성됐던 것들이 공원들 이런 것들이 또 더 형성이 추가가 됐어요. 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로가 2008년도에는 여기 지금 도로가 안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로가 안 났어요. 근데 2009년도 보시게 되면 아스팔트가 싹 깔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잘 한번 보세요. 2008년도 되면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토목공사, 바닥공사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로 나는 시점, 여기 도로도 아직 안 났잖아. 2009년도에 도로가 싹 나면서 바닥공사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들 지금 아파트 단지들 공사 진행을 하는 거죠.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도로가 여긴 안 났고 여긴 난 데가 있어요. 자, 2008년도 나시면 당연히 도로가 안 나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공사. 근데 이미 아파트 단지들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보니까 바로 도로가 났죠. 여기 완성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 보세요. 벌써 자리를 싹 잡았습니다. 모양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되니까 10년도 되니까 여기 안에 정비 사업들 진행이 됐고 도로가 정확히 다 개발이 됐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개발 회사들은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축의 아파트들이 먼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구도심과 신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선상을 또 잘 한번 보시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상가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롯데몰들 진행이 되는 거. 그러면 2018년도 한번 볼게요.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형성돼 있죠. 이제 주변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돼 있어요. 이게 표시가 최근 사진이
사진이 몇 년도에 이게? 그냥 최근 사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사진까지 나와 있거든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들이. 그러면 한번 2008년도니까 한 1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도 아니고 15년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되는데 10년 안에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도시들이 이렇게 어떤 도시의 개발 계획에 해서 수립이 되는 것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셔야 하고, 이게 우리는 도로 나기 전에 지금 땅을 사서 이렇게 개발 회사들이 땅을 매입 개발 계획이 조건을 갖추 있는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 있는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도시과 신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진입로를 통해서 내가 건축을 행위를 했을 때 주거지를 질 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 그곳을 처음으로 타겟을 삼는다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도시지역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전에 서두두두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 2탄에 이어서 한번 또 세종 얘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한번 이어서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